안녕하세요. 취미로 퀀트의 김철호입니다. 수식 관리자를 활용한 최대 손실폭에 대한 지표를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최대 손실폭이라는 거는 백테스트 할 때 어떤 전략에 있어서 그 전략이 어느 정도의 손실폭이 나오는지 알아보기 위한 지표인데요. 이것을 그냥 일반적인 주가 차트에 적용을 해봐도 종목이 어느 정도 빠지고 또 고점 돌파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나름 참고할 만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차트는 코스피입니다. 이렇게 아래에 보시면은 구현한 결과가 나오고요. 손실폭이 나오고 그 손실폭에 최대로 어느 정도까지 빠지는지 그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2018년 11월부터 보여주고 있고요. 일본 기준이고 지금 최대로 빠진 것이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하락한 수치로 보자면은 마이너스 35.71%가 지금까지 가장 큰 손실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차트를 더 뒤로 조회를 해보면 더 큰 하락폭을 보여주는 때도 있어요. 때가 2008년이네요.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가 온 때였죠. 이때 마이너스 54%까지 내려왔었고요. 더 과거로 돌려보면은 이제 닷컴 버블 시기가 올 거예요. 자, 그때는 마이너스 72%까지도 고점 대비해서 떨어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고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격이 빠졌는지 퍼센트를 나타내주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업종 종합 차트를 띄워놓고 있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키움 종합 차트, 주식 종합 차트, 아무 차트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차트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수식 관리자가 있어요. 수식 관리자를 누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술적 지표, 신호 검색, 시스템 트레이딩, 강세 약세, 일반 함수 이렇게 수식을 작성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이미 제공하고 있는 지표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눌러보시면 어떻게 지표들이 작성되는지도 볼 수 있고요. 이것들 하나하나 이제 보면서 공부도 할 수 있죠. 우리는 이제 사용자 지표 이쪽에서 새로 만들어질 지표를 작업할 겁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 영웅문을 켜봤는데 이 과거의 기록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건 여담입니다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혹시 단타의 기적 그런 것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한창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여서 저도 그때는 초보 시절이었고, 그런 것들을 카톡방에도 한번 들어가 보고 그 전문가 방송도 한번 들어보고 하면서 무료 지표라고 이렇게 몇 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적용도 한번 그때 해봤습니다. 아무튼 그때의 기록이 있네요. 손실폭이라고 제가 작성을 해놨고요. 이제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고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표명은 손실폭은 이미 있으니까 손실폭 예제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냥 손실폭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손실폭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먼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일단 최고점을 구해야 돼요. 이 주가에 대한 최고점을 구해야 그 최고점을 기준으로 현재의 이 주가 위치를 비율로 나타내서 어느 정도 하락했는지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수식 이름을 여기에는 이제 손실폭이 올 거니까 손실폭으로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처음 하셔야 될 게 최고점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함수 설명을 눌러 보시면은 간단하게 찾아볼 수가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에 최고가를 구하기 위한 함수로서 highest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그래서 함수니까요. 데이터 함수에는 없고 일반 통계 함수에 보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highest 함수가 있고요. n일간의 가장 높은 a 값을 구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이것을 쓰시면 돼요. highest 하고 괄호 하시고 우리는 이제 종가를 기준으로 할 거기 때문에 종가는 클로즈입니다. 클로즈를 쓰시고 여기에 어떤 값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n일간의 가장 높은 값을 써야 하는데 만약에 10이라고 하면은 그 10일이라는 기간 안에 가장 높은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전체 기간에서 가장 높은 값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특정하게 고정된 값을 쓰면은 그 전체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시작부터 현재 위치까지의 일수를 나타내주는 값을 넣어줘야 합니다. 차트의 맨 처음에는 봉이 하나니까 봉 하나에 대해서 최고가를 구하고요.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봉이 두 개가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2일차니까.
그래서 봉 2개에 대해서 최고가를 구하고, 또 3일째로는 이제 3개의 봉이 있으니까 그 봉 3개, 3일 동안의 최고가를 구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늘어나는 값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가 몇 번째 봉인가에 대한 값을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한 기능을 하는 변수가 있는지 쭉 찾아봤지만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트레이딩 뷰에서는 바 인덱스라고 해서 현재 봉이 몇 번째 봉인지 나타내주는 그 내장 변수가 있는데, 영웅문 수식 관리자에서는 그런 게 보이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찾은 것이 이 마스 신스라고 하는 이 봉 개수를 셀 수 있는 함수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조건이 만족한 다음에 봉 개수를 세는 이 함수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값, x라고 해볼까요? x를 요 위에서 이 마스 신스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조건이 만족한 다음부터 쭉 봉개수를 세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차트 전체에 대해서 필요하니까 이 차트의 맨 처음에 대한 조건을 찾아서 여기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글로 설명하자면은 봉이 가장 처음 나오는 때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기준으로 이것을 설정하면 좋을지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이 차트에는 그 시고 전종 값이 다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종가가 이제 0보다 크다면 주가는 항상 0보다 클 테니까 이러한 조건을 넣어가지고 하면은 이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보기 위해서 수식 검증을 누르고 하는데 이제 오류가 뜨죠. 이 수식 관리자에서는 한 줄이 끝나면은 세미콜론을 붙여야 돼요. 문장의 마침표 같은 거죠. 이런 거를 찍어줘야 합니다. 이제 수식에 이상이 없다고 나오죠. 그래서 저장하시고 닫기 누르고 사용자 지표 눌러서 손실폭 예제를 딱 눌러봤는데 이제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왜 안 나오는지 고민을 해봤는데, 이 조건이 만족한 다음부터 이제 봉 개수를 세니까 이 조건은 모든 차트에서 만족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봉 하나하나에서 봉을 다시 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맨 처음 봉에서도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봉에서도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봉에서도 1이 되는 거고, 이 조건이 항상 만족하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대로, 부등호를 반대로 해가지고 종가가 0보다 작은 경우는 없으니까 아마 맨 처음부터 봉 개수를 세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다시 하고 지표를 다시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결과가 쫙 생겼어요. 필요 없는 거는 딜리트 키 누르시거나 기술적 지표 삭제 눌러서 없애주면 되고요. 이렇게 나온 값이 뭐냐, 이건 아직 손실폭은 아니고 지금은 이제 역대 최고가를 구한 거예요. 결과를 차트에 이렇게 겹쳐보면은 이 최고가를 이렇게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최고가를 뚫으면 같이 올라가고요. 내려가면은 유지시켜주고, 이 최고가를 넘어설 때만 같이 올라가고, 이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이 최고가, 기존의 최고점에 있는 값은 이렇게 유지를 해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 맞고요. 다시 수식관리자로 가서 그러면 x가 어떤 값을 또 보여주는지도 한번 보고 갈게요. 수식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값을 써주면은 이 값이 출력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익숙하지가 않아서 하나하나 해보면서 이제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기에서 이제 x라는 것이 표시되게 되어 있으니까 밑에다가 이렇게 따로 x 이렇게 안 해도 이 줄이 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작업 저장한 다음에 다시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조건이 만족한 이후로 봉의 개수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보시면은 0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하나하나씩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그 슬래시 2개를 한 거는 이제 주석 처리라고 해서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하면은 이 줄은 실행이 안 돼요. 컴퓨터가 이런 스크립트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잠깐씩 이제 필요 없는 구문들을 빼고 그 실행을 시켜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주석 처리를 해서 간단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최고가는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최고가 대비 현재의 종가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계산해서
비율로 나타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아까 구한 최대 값을 차트에 겹쳐가지고 종가와의 비율을 구해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최고가를 넘어서면서 계속 올라갈 때는 이 값은 이제 0 값을 가져요. 이렇게 그 손실폭 결과를 보시면은 0에 붙어서 가는 경우가 있죠. 0이라는 거는 이 최고가가 계속 이전의 최고가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말이고요. 그 최고가를 넘어서지 못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그러면 수식관리자로 가서 이 최고가와 종가와의 관계를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럼 최고가와 이제 종가를 서로 이제 더하거나 빼가지고 그거를 이제 종가나 뭐 손실폭으로 이제 나눠주면은 저런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럼 뭐에서 뭘 빼줄 것이냐, 요게 고민인 거죠. 이 손실폭은 그 최고가 대비 그 종가가 어느 정도 내려왔는지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가가 낮아지면은 값이 마이너스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최고가에서 종가를 빼야 이제 마이너스가 나올까요? 이제 종가에서 최고가를 빼야 마이너스가 나올까요? 이렇게 낮아진 상태에서는 이제 종가에서 이제 최고가를 빼야 최고가 대비 얼마의 가격이 내려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가에서 이 최고가를 이렇게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폭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폭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최고가에서 현재 종가의 폭 마이너스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구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함수를 쭉 쓰면은 위에 이제 중복되니까요. 얘를 highest price라고 이제 변수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P를 대문자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종가에서 최고가를 빼주면 되는 것이고요. 자, 위에도 그냥 X라고 쓰면은 이 X가 뭔지 얼른 파악이 안 되니까 얘도 이제 바 인덱스라고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한 번에 파악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저장을 한 다음에 수식 검증도 한번 해주고요. 이제 방금까지 작성한 예제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뭔가 위에 하고 좀 비슷한 모양의 결과가 나왔죠. 근데 이거는 이제 비율 값은 아니고 이 폭만큼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가와 종가가 이렇게 멀어질 때는 얘가 이렇게 떨어지고요. 여기에서와 같이 최고가가 계속 올라가면은 결국에는 종가와 최고가가 같아지는 거기 때문에 둘을 서로 빼면은 0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그 고점을 깨면서 팍팍팍 돌파할 때는 0에 가까이 붙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최고가 대비로 해서 그 비율로 나타내줘야 하니까 요거를 그 최고가로 나눠주면은 그 비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최고가 highest price라는 것으로 나눠주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지표를 구현하실 때 전체를 한 번에 구현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어떤 거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걸 구현하시고 그거를 구현하는데 뭐 또 다른 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전으로 돌아가서 그걸 또 먼저 구현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구현해서 또 한 단계 구현할 때마다 이렇게 저장해서 그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거는 그냥 요 차이고요. 자, 밑에 거는 이 최고가 대비해서 이 차이의 비율을 나타내 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백분율로 나타내 주기 위해서 마지막 값에 100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최대 손실폭을 구해야 되죠. 최대 손실폭은 이 최고가를 구한 것과 비슷한 원리로 구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최고가가 아니고 최저가니까요. 그 최저가를 계산해주는 lowest라는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최고가는 highest였죠. lowest라는 함수를 쓰고 이 손실폭에서 가장 최저가를 구해야 하는 거니까 이 가장 마지막에 구한 것을 drawdown이라는 변수로 지정을 하고 이 drawdown의 최저가를 구해야겠죠. 이제 전체 구간에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여기에서도 위에서 구한 바 인덱스를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식 검증 한번 해보고 작업 저장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자, 이것을 위에 손실폭 차트와 겹쳐 보겠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100을 곱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겹쳐도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그럼 일단 결과는 잘 나온 것 같으니까 다시 수식관리자로 가서 이번에는 이 최대 손실폭과 손실폭 두 가지를 동시에 나타내주겠습니다. 이 수식 하나에서는 하나의 결과밖에는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식 1에서는 손실폭을 이렇게 나타내 주고요. 이제 수식 2를 눌러서 여기에 최대 손실폭 이것을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그냥 얘만 덩그러니 있으면 조금 이상할 것 같아서 MDD, 이제 Max Drawdown이라는 변수를 지정해서 수식 검증하고 저장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적용했더니 이제 이 두 개가 붙여지게 나오면서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결과와 똑같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근데 이 지표는 항상 차트의 시작부터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이 차트를 이 뒤로 계속 보여주면은 이제 그 처음 시점에서부터 보여주거든요. 근데 중간에서부터 이제 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이 중간, 이제 코로나 사태로 최저점을 찍은 이후에는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주고 있는지 그것도 이제 좀 궁금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차트 전체가 아니고 이제 시작 날짜를 정해서 그 시작 날짜부터의 손실폭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시작 날짜를 지정해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까? 먼저 좀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수식 관리자로 가서 손실폭 예제, 우리가 작성했던 예제를 열어서 이제 어떤 부분을 수정하면은 그런 결과가 나올지 생각을 해보죠.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단순하게 결과를 계산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수정할 것이 없고요. 이 봉개수를 세는 이 단계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클로즈가 0보다 작은 때가 항상 차트의 시작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 여기를 차트의 시작이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그 시작 날짜부터 봉의 개수를 셀 수 있으면은 그 시작 날짜부터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를 어떠한 로직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우리가 지정하는 그 날짜가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지표 이 조건 설정에 가보시면은 여기에 사용자 변수를 직접 지정할 수가 있어요. 영어로 하셔도 되고 여기에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글로 써보겠습니다. 근데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띄어쓰기를 쓰면은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모든 변수가 다 붙어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의미를 나누기 위해서 여기에 언더바를 붙여가지고 변수명을 지정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냥 1900년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맨 처음에 이 지표를 실행시키면은 항상 차트의 시작부터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충분히 낮은 연도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작월은 1, 그리고 시작일도 1. 그러면 이 시작연월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연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작년하고 시작월하고 시작일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 차트의 날짜와 비교를 할 수 있을까? 그거를 한번 또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 차트에서 현재 날짜를 어떠한 변수로 제공을 하고 있다면 그 변수와 우리가 정의한 이 변수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해 가지고 그 시작 날짜 조건이 충족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봉 개수를 세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함수 설명 눌러서 그 시간이나 날짜에 관련한 함수나 변수가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간이나 일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데이트 이런 것이 있고 우리는 날짜를 기준으로 할 거니까 이 데이트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데이트라고 쓰면은 이게 아마 현재의 날짜를 이렇게 8자리로 년, 월, 일 순으로 나타내 준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트라고 쓰시면 현재 날짜와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재의 날짜와 우리가 지정한 이 시작 연월일 날짜를 비교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어떤 것이 뭐 크거나 작거나 하는 둘 중 하나겠죠. 근데 이렇게 쪼개져서 비교는 할 수 없고요. 비교를 하려면 이 데이트와 똑같은 형태로 이 시작 연월일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8자리로 바꿀 수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시작 연에는 만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것을 날짜가 아니고 숫자로 보면은 이제 연도만 보면은 2300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을 곱해주면 되는 거고 같은 원리로 시작 월에는 100을 곱해주면 되고요. 시작 일에는 아무것도 안 곱해주고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연월일 YMD라고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YMD와 데이트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교한 것을 이 since 함수에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부동어가 이쪽이냐 둘 중 하나인데요. 아까 맨 처음에 봤습니다. 이것이 이제 조건이 참이 되면은 그때부터 항상 봉을 세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마지막으로 참이 되는 그 조건을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20년 3월부터 내가 이걸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데이트가 2020년 3월보다 작을 때는 봉 개수를 그때부터 세야 되죠. 여기부터 봉 개수를 1이라고 계속 세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 3월을 만났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1을 세고 그 다음부터 2, 3, 4, 5, 6, 7, 8 이렇게 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날짜가 우리가 지정한 날짜보다 작을 때 이렇게 조건을 설정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으로 작을 때 1을 마지막으로 세고 그 다음부터는 2, 3, 4, 5, 6, 7, 8 이렇게 세는 겁니다. 저도 이걸 살짝 이해하는데 약간 오래 걸렸는데 이제 100% 이해를 못하더라도 그냥 부등호를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면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냥 쓰면 돼요. 이거를 뭐 100% 이해하면 더 좋겠지만 100%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잘 돌아가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식 검증 한번 해주고 저장한 다음에 이제 돌려봐야죠. 실제로 우리가 날짜를 지정해가지고 그 날짜부터 결과를 볼 수가 있는지 일단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뭐 결과는 일단은 똑같이 나오죠.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이 지표 조건 설정에 연월일을 바꿀 수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2020년 3월부터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위의 결과와는 약간 다른 모양이 나왔죠. 물론 이제 뒤로 가면은 같은 결과가 나와요. 이제 고점을 돌파한 다음부터는 이제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그 고점을 돌파하러 가는 그 도중에는 값이 약간 달라요. 왜냐면 이제 기준점이 바뀌다 보니까 최고점을 뚫기 전까지는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한 결과대로 3월부터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 가장 최저점을 찍었을 때 그때가 3월 19일이죠. 3월 19일부터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점을 찍을 때까지, 그러니까 공통의 고점을 지나기 전까지는 모양이 다르죠. 그 3월 19일부터 보면은 이제 올라가면서 고점을 계속 뚫기 때문에 이렇게 0에 붙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제 아주 과거에서부터 보면은 이 지점에서부터 그 직전 고점을 뚫기까지는 엄청나게 오래 걸리니까 당연히 이제 결과가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 수식 구현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결과를 얻으셨으면 다시 수식을 여셔서 조금 다듬을 부분은 좀 다듬고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를 이제 다듬을 수가 있느냐 하면은 뭐 굳이 이런 작업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조건을 이제 하나의 변수로 만들어 가지고 변수로 빼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시작 날짜를 지정해주는 그런 조건이니까 얘를 뭐 스타트 컨디션이라고 해서 빼주고 이 변수를 이 안에다가 넣어준다거나 하면은 물론 이제 스크립트 길이는 한 줄이 늘었지만 얘가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는 좀 더 명확해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보기 좋게 뭐 띄어쓰기를 한다든가 연산자 앞뒤로 이렇게 한 칸씩 띄워준다거나 하면은 조금 보기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사칙 연산에 따라서 곱셈이 먼저
계산되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 같은 거는 안 쳐줘도 상관없지만 한눈에 알아보기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을 위해서 좀 주석 같은 거를 적어주시면은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라인에 대한 설명을 그 앞줄에 적는 게 일반적입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뭐 이렇게 밑에다 적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또는 이렇게 옆에다가 적기도 합니다. 이 라인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물론 지금은 이렇게 다섯 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굳이 이제 주석을 안 달아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이제 나중에 이걸 다시 열어봤을 때 어떠한 내용인지 조금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이제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이게 어떤 것을 구현한 것이구나 라고 이제 사람이 빨리 파악할 수 있게 적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앞줄에다가 적어보겠습니다. 이제 YMD는 이제 우리가 시작 날짜를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시작 날짜 지정, 그리고 이제 시작 조건인데 시작 조건은 현재 날짜가 시작 날짜보다 크게 되는 날부터 시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바 인덱스는 본 개수죠. 시작 조건 만족 후 본 개수다. 그리고 highest price는 최고가죠. 최고가. 이거는 이제 시작 날짜 이후 이제 본 개수만큼의 종가 중 가장 큰 종가, 가장 큰 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드로우다운은 이제 손실폭이죠. 최고가 대비 종가의 상대적 위치다. 지금 뭐 최고가 대비 종가가 얼마만큼 떨어졌는가.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길면은 주석을 이렇게 두 줄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식 2에도 얘가 있죠. 얘는 이제 최대 손실폭이죠. 얘는 역시 뭐 시작 날짜 이후 본 개수만큼의 데이터 손실폭이죠. 손실폭 중에 가장 작은 값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여기에 세미콜론을 빼먹었네요. 자꾸 이제 트레이딩 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세미콜론 쓰는 거를 자꾸 까먹습니다. 그리고 수식 관리자 쓰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것이 이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그냥 바로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저장을 안 해도. 그래서 그거는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거의 100점짜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원리 구현도 잘 됐고 스크립트도 예쁘게 잘 짜졌고 주석까지 달아줬으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수식 관리자에서는 이렇게 변수를 사용자가 이제 만약에 이 스크립트가 이제 비공개로 공개될 때 사용자 변수를 이렇게 외부에서 쓸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내부에서 쓸 수도 있어요. 그 사용자 변수를 이 스크립트 상에서 시작연 이렇게 하는 거죠. 사용자 정의 변수 시작 날짜를 지정하세요.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거 스크립트를 이제 수정을 해야 되니까 귀찮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다가 입력 폼으로 입력할 수 있게 했죠. 근데 보통은 이 수식만 공유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앞쪽에다가 설명을 써주면은 200점짜리가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블로그나 이런데 올리실 때 이렇게 화면 캡처해서 올린다면은 그걸 보고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이제 지표 조건 설정,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 초기값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시작년의 초기값이 뭐 1900, 시작월은 1, 시작일도 1. 뭐 이렇게 써주시면은 이 스크립트만 따로 텍스트 형식으로 공유를 해도 이거를 보고 지표 조건 설정해서 이거를 넣어줘야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수식 관리자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요. 그리고 뭐 버전 관리 같은 거를 하신다고 하면은 간단하게 여기다가 작성자 김철호 버전 1.0 뭐 이런 식으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몇 줄 안 되는 스크립트를 가지고 조금 이것저것 설명을 해봤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날짜도 적어주시면은 또 혹시 모르니까요. 해서 이제 두고두고 오래오래 쓰시면 됩니다. 그 매매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여러분들마다 다른 전략들이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같은 걸 한번 볼까요? 자,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85년부터 결과가 나오네요. 삼성전자의 역대 최대 손실폭을 보면은 71.24%예요. 그 최저점이 언제 찍혔느냐? 닷컴 버블 때 찍혔네요. 그때 이후로는 금융위기 때 한 40% 넘게 46% 빠졌던 적이 있고, 그 이후로도 한 30%대의 최대 손실폭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최근 한 20년간을 보면은 최대 손실폭이 한 30% 정도까지는 기록을 하고 다시 고점을 돌파하고 한 30%대 최대 손실폭을 기록하고 또 고점을 돌파하고 다시 한 30% 내외로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고점 돌파를 하고 또 이번에는 10% 후반대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또 30%대 오기도 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고점 돌파를 시도하다가 거의 2년 만에 고점 돌파를 하고, 그리고 2018년 말에 또 30% 찍었고요. 코로나 때도 20% 후반대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움직임이 삼성전자의 앞으로도 계속된다. 최대 한 30% 정도까지 빠질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마이너스 30% 정도 빠졌을 때 매수를 해서 보면은 한 1년 아니면 6개월 최대로 2년 넘게도 그 고점을 향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한 마이너스 30% 정도 대에서 잡아서 고점 돌파 때까지 가져간다 라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종목이 이렇게 삼성전자처럼 빠졌다가도 고점 돌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손실폭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빠졌을 때 잡는 전략은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큰 그런 기업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이 지표가 없더라도 이 고점에서부터 현재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있으면 더 좋겠죠. 만약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최대 손실폭을 깨고 내려와서 그 직전에 최대 손실폭을 뚫고 올라간다 라고 했을 때 이 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또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고점 돌파를 못하고 꺾어져 내려올 때 판다, 그러한 전략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백테스트가 가능한 건지는 저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손실폭이 이렇게 매끈한 데이터는 아니라서 좀 뾰족뾰족하죠. 여기에다가 이동평균선을 또 대입해가지고 매끈하게 만들어 본다든지,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이동평균을 대입해서 시그널 선으로 교차 전략을 세워본다든지 그런 것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키움증권 영웅문 HTS에서 수식관리자를 이용해서 최대 손실폭을 구하는 지표를 같이 만들어보고 어떻게 활용하면 괜찮을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아직 이 MDD 이런 전략은 생각 안 해봤고요. 지금은 주식시장 전체도 그렇고 좋은 기업들 이런 것들이 다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 손실폭 전략은 나중에 시장이 많이 하락할 때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